저는 결혼 생활 10년 차가 조금 넘어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경찰도 출동하고 고소를 한 해 만에 완전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정말 제가 참고 넘어갔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너무한 건지 누가 문제가 더 많은지 판단해 주세요. 제 친정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평생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마냥 집에서 놀기가 싫다면서 뭔가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인가게였어요. 고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부모님은 잠깐 시간을 내어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인가게를 오픈하길 원하셨고 마침 살고 계신 곳이 새로 생기고 있는 신도시라서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셨는데 큰돈은 벌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너무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년 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더 오픈했고 초등학교 근처에 무인 문방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무인 밀키트와 반찬 가게까지 총 4곳의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씩 가게를 돌며 관리를 하시고 가게 4곳을 운영하시는 것에 비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부모님 2분의 생활비 이상은 꾸준하게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부모님 2분이 정성을 들여 매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아요. 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며 사셨던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편하게 쉬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으니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일하시고 남은 시간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저희 지역 작은 지방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대학 교수라는 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고 결혼 전 남편도 본인의 아버지가 교수라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교수라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일단 제 남편과 신우도 다들 학벌이 좋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남편과 신우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로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편견은 거의 갖고 있질 않아요. 대학 교수건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건 본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살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에서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정부모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지만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실 때부터 뭔가 조금 제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장사를 하고 계신 지금은 조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사돈은 그거 가게에서 얼마나 버신데? 원래 장사라는 건 사장이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가게만 차려놓고 손님 보고 계산까지 다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니? 저희 시어머니도 평생 장사 같은 건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 아는 척은 엄청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저번에 가게 가봤더니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 새언니, 부모님한테 관리 좀 잘하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신우가 옆에서 더 짜증나게 굴었습니다. 특히나 신우는 친정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가게를 종종 들르는 것 같았고 이래저래 트집을 잡으면서 불만 사항들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고 고상한 척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은근히 저와 친정부모님을 무시했어요. 친정부모님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꼭 한 번씩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농업대학 나오셨다고 했지? 경영학과라도 나오셨으면 사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진짜 기분이 나쁜데 제가 이런 것에 반응해서 정색을 하면 자기들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오히려 저보고 부모님이 좋은 대학 못 나온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술 더 뜨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면서
제 대학교까지 다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셨고 그 이후로도 힘들 때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만 대학 교수 집안이라고 떵떵거리지 실속은 전혀 없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해주는 걸 봐도 오히려 저희 친정 집안이 여유가 더 있게 느껴졌어요. 오죽하면 10년 전 제가 시집갈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시질 않았습니다. 다 키워놨으면 결혼은 너희들 힘으로 하라면서 남편이 신혼집 구할 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가진 돈으로 겨우겨우 반지하 빌라나 보러 다니고 있었더니 친정부모님이 자기 딸을 그런 곳에서 살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돈을 더 보태줄 테니 멀쩡한 집을 구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남편이 그때 모아둔 돈이 2천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있다가 친정부모님이 5천을 더 빌려주셔서 다행히 대출 조금 받고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이야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다 갚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장남이 장가 간다고 하는데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당시엔 좀 놀라웠어요. 아무튼 어쩌다 한 번씩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신경 건드리는 일 말고는 얼마 전까지는 결혼 생활이 평온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신우가 우리 친정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쓸데없이 자주 얼굴을 보게 되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가게를 시작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신우 나름대로는 제 부모님 가게를 이용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을 한 건지 아이스크림도 사고 밀키트 가게도 이용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가게 사진을 찍어보내며 여기 청소가 조금 덜 됐다느니 물건 진열 상태가 별로라며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사돈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고맙다며 신우와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서비스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적당히 물건을 많이 사면 하나 정도 서비스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인 마음대로 서비스 물건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아예 물건만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외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었는데 신우는 물건만 챙기고 저희 부모님한테 다음 달에 주겠다는 식으로 문자 한 통 보내놓고 그냥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얼마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이 아니니까 나중에 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갑자기 신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엄마 가게에 있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다면서 밀키트 부대찌개 하나만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계산해도 되겠냐 물었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번에는 자기가 대접하겠다며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나 봐요. 한 팩에 10,000원 조금 넘으니까 엄마도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는 신우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짜로 먹었으면 됐지 그 뒤로부터는 마치 공짜로 음식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 가게에 나타나서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이 밀키트도 그냥 가져가고 심지어 신우의 아들은 자기 친구들까지 모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데려와서 전부 하나씩 그냥 가져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CCTV로 전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가져간 물건들이 어떤 건지 기록을 전부 남겨놓긴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말과 상황들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친정부모님 직업이나 학력 등으로 은근슬쩍 돌려가기 당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슬퍼하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댁에서 들은 헛소리들은 모두 제 속에만 묻어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양반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며 굉장히 좋아했고 제 남편과 신우에게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평소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쪽 집안 인간들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멋진 사람인데 항상 사돈이 교수님 집안이라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때면 시댁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환상을 깨버리고 싶었지만 부모님 상처받는 게 더 싫어서 그냥 시댁에서 잘해준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 시댁보다 당신들이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저렇게 무전취식을 하더라도 제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참고 계셨나 봐요. 혹시라도 괜히 돈 달라고 독촉을 했다가 제가 시댁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까봐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도 안 됐고 결국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엄마한테 전해받은 지금까지 신우가 공짜로 가져간 물건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영문을 모르고 이게 뭐냐 묻는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도둑질 해간 물건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한두 번 그러는 건 부모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도가 지나치고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까지 도둑질에 동참하고 있으니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이 물러터져서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신우가 기분 안 나쁘게 잘 타일러서 물건값을 갚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결혼한 뒤로 제 부탁을 잘 들어줬던 남편이기에 이번에도 알겠다고 하고 신우를 따끔하게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습니다. 장모님 가게에서 공짜로 가져갔다고? 글쎄, 걔가 왜 그랬지? 돈이 없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신우가 반복적으로 무상으로 음식을 가져가고 있으니 당신이 이야기를 잘해서 지금까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을 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말을 남편 기분도 나쁘지 않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답하기를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얼만데? 계산해봐, 내가 줄게. 저는 신우보다도 이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명 잘못은 신우가 한 게 맞는데 마치 저나 저희 부모님이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구는 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내가 지금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줄 알아? 평소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이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 그거 너무 기분 나빠. 당신한테는 얼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사업이야. 이건 그냥 우리 집안을 당신 식구가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하고 제 생각을 쏟아냈더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은근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알겠다고 동생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아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신우가 친정 부모님에게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둑이야. 언니네 부모님이 먼저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랬지.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누구를 거지로 아냐면서 맛도 없는 밀키트 음식을 그동안 억지로 먹어주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갈 일이 없을 거라며 자기가 먹은 거 얼만지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라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그딴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입장도 생각을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삼류 대학 출신인 제가 감히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고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나이도 2살 어린데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처음에 서비스로 준 건 우리 엄마가 호의로 준 거니까 아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가야죠. 무인 매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 도둑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오후에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신우가 싸운 걸 걱정하시면서 빨리 화해하고 가족끼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라고 하시며 자기 딸이 사돈댁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도 좀 그렇다. 그거 아이스크림 쪼가리 몇 개 가져간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집안에 이렇게 큰 분란을 만들고 그러냐? 내 딸이 지금까지 먹은 건 내가 대신 보상해주고 앞으로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도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식구끼리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지금까지 신우와 조카가 가져간 물건값을 다 합치면 4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제가 작은 일로 시댁 식구들에게 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더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받으니 저 역시도 이 이상으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신우와 화해하고 잘 지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 제가 먼저 신우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었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장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 신우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신우와는 평소에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내다시피 해서 이 일은 빠르게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에 저는 회사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가게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이것저것 사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가게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엄마 가게에 대해서 못 먹을 음식을 판다는 식으로 이 동네 맘카페에서 악플이 달리고 가게 별점도 최근 들어 1점짜리가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안 좋은 평가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의아한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가게가 요즘 힘든 것 같아서 내 마음도 좋지 않다. 맘카페에 안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 놈들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서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번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로 맘카페에 들어가서 엄마 가게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나오는 악플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있던 남편은 금세 얼굴을 팍 구기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야, 우리 장모님 가게에 너가 악플 달았냐? 음식 맛도 이상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아이디가 딱 너 아이디구만.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니 대충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와 싸우고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별점 테러와 악플로 친정 부모님 가게에 찌질한 복수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당장 너가 쓴 악플 다 지우고 다른 것도 너가 쓴 거라면 지금 당장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소비자로서 느낀 그대로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바락바락 남편에게 대들었고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야, 아무리 너가 기분이 나빠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너가 그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내가 처갓집에 얼굴 들고 어떻게 가겠어? 당장 다 지우고 장모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나서서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동생에게 주의를 한 번 주라고 부탁했어도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날은 모처럼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가 쓴 악플을 다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꼭 빠른 시일 내로 장모님 찾아뵙고 사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오해도 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정말 그렇게 많이 달렸던 악플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고 정말 이 모든 일을 신우가 혼자 했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안 좋은 글을 쓰고 그 글에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악플을 달고 그랬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신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래저래 미안하다고 대충 사과를 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사과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괜히 더 크게 일을 키우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남편까지 나서서 화를 내고 고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뒤로 지금까지 신우와 조카가 부모님 가게에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우야 그렇다 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던 조카까지 발길을 닦는 걸로 봐서는 앞으론 다신 오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똑같은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남편이 걔 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이 와중에도 남편이 신우이 편을 들고 저를 무시했다면 앞으로 제가 이 사람이랑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상황이 심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거나 최소한 시댁 집안이랑 인연을 끊고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창피한 걸 아는지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들까지 입국 다물고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댁의 남편이랑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저랑 눈도 못 마주칩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서로 피해주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